네, 안녕하세요. 피지컬 제로의 드랑제입니다. 네, 오늘부터 해볼 게임은 프로젝트 존보이드라는 게임이에요. 세계관은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을 했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주인공이 생존한다라는 좀비 아포칼립스 배경의 전형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생존형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제가 하고 있는 빌드는 41.50이라는 빌드로 정식 버전은 아닙니다. 네, 베타 버전이에요. 개발사가 전체적으로 게임을 리뉴얼하면서 버전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바로 상용화를 시키지 않고 빌드를 베타 빌드를 만들었어요. 네, 실제로 정식 버전하고 이 베타 버전을 비교해 보면은 우선 그래픽부터가 바뀌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는 지원하지 않고요. 현재 싱글 플레이만 가능한 상태고, 모드 같은 경우에 이게 게임 자체가 굉장히 매니악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매니악하다라는 의미는 이 게임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네, 매니아층이 두꺼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드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모드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 유저들이 만든 모드예요. 네, 유럽이라 뭐 미국, 뭐 러시아, 뭐 일본, 중국에서도 만들고요. 물론 한국 플레이어들도 모드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모드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이 누적이 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존재를 합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게임을 커스텀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드를 통해서요. 예, 전 대표적으로 뭐 한글화 되어 있는 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브리타 브리타인가? 예, 브리타 웹폰 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한 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무기가 내장되는 그런 모드도 받았고요. 뭐 카타나라고 해가지고 네, 근접전에서는 거의 개사기급 무기인 모드도 있고요. 가방도 사실 거의 사기성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렇게 어디서 할지 네 군데의 스타팅 포인트 중에서 어,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즈우드에서 진행을 할게요. 예, 로즈우드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저는 이미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이 기본 베이스는요, 보시면 여기 세상의 종말 밑에 생존자 모드가 있습니다. 네, 생존자 모드를 기반으로 했고요. 네,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바꾸긴 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좀비 수량, 좀비의 공격력, 좀비의 인식 속도 이런 부분은 건들지 않고요. 다른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더 편하도록 예, 약간 개보수를 좀 했습니다. 직업을 고르게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직업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가져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죠. 괜찮긴 한데 저는 야 이번에 그냥 요걸 한번 해볼까? 어차피 제가 원래 8포인트가 주어지는데 8포인트를 더 넣었어요. 생성할 때. 그래서 힘을 조금 더 들고 갈까? 아니야. 그냥
공원 순찰 때 캐릭터로 진행을 할게요. 공원 순찰 때 4포인트가 남는데 4포인트는 내 우아함이라는 특성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은 0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할 수 있죠. 이름은 에따랑제로 이름을 바꾸고요. 성은 ST. 헤어스타일은 제가 모드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요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쪽 모드를 하나 가져가고요. 안경도 하나 가져가 볼까 이번에? 네, 그냥 이 상태로 옷, 바지, 신발 색깔이 너무 튄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게임이 시작됐고요. 이 게임 자체가 솔직히 굉장히 좀 불편한 게임이에요. 네, 우선 유저한테 뭔가 튜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시작을 해버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게임이긴 한데요. 쉽게 말해서 난이도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모드 중에서 스쿨백 모드라는 그 모드가 있어요. 스쿨백 2 모드인데 보시면은 용량이 15만이죠. 네, 무게 감소율이 100%입니다. 이 100%라는 의미는 이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의 무게는 캐릭터 자체의 무게에 영향을 안 줘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무게가 가방 안에 들어가면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그냥 무게가 안 느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기템입니다 이건 진짜. 보통 가장 힘든 거, 이 게임에서 가장 힘든 게 아이템을 파밍하고 그것을 이동하고 이런 과정인데, 보통 그래서 아이템을 이동하거나 파밍할 때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차 무게가 굉장히 차의 트렁크라든지 이런 곳에 무게를 이용해서 가방을 아이템을 옮긴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요거는 이 가방이 있으면은 그런 무게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가방 안에 쉽게 말하면은 뭐 차 한 10대 이상 부셔도 다 들고 올 수 있어요. 아마 차를 갖다 가방 안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차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은 다 가방에 넣고 가도 돼요. 그만큼 사기성 아이템입니다. 근데 초반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모드일 수도 있어요. 게임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가져옴을 해가지고 게임에 익숙해질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게임의 재미는 살짝 떨어집니다.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계는 죽었는데? 있구나. 이 시계는 알람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알람이 켜져 있으면은 나중에 활동할 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항상 꺼두셔야 됩니다. 네, 대가리 넘어져. 안 넘어져? 네, 넘어졌고. 제가 한동안 영상은 안 올려가지고 스트레디그립 7편을 기점을 해가지고 영상이 안 올라갔죠. 네, 안 올라간 게 아니고 못 올렸습니다. 영상을 안 찍어서 못 올렸냐? 아니요, 영상은 제가 찍어 놓은 게 한 10편 가까이 찍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영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 지웠냐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데 어 영상을 돌려보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영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안 올라갔던 거예요. 그냥 올렸어도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 그냥 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차피 제가 그렇게 잘하는 방송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정말 너무 재미없어 보여 라고 제 스스로가 느끼니까 그걸 올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삭제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막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었는데 삭제되어 있는 영상에 막 QA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었고, 심지어 이제 QA 할 때 그 테스트 케이스를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 막 이런 것도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냥 지웠습니다. 전부 다. 그냥 진짜 나도 왜 지웠는지 모르겠어. 지금 지운 거 갖다 보면은 내가 왜 갑자기 그걸 지웠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지워버렸으니까 뭐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자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도끼다. 얘 도끼를 갖고 있네요. 도끼 좋아. 손도끼 하나 있죠? 네. 손도끼 하나 챙기고 뒤에 돌아오면서 바로 오, 아우, 야,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 군용 신발 되게 좋아요. 군용 사막 부츠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제가 좀 썰을 좀 풀고 막 이러고 싶은데 최근에 이렇게 뉴스에서 좀 많이 나왔죠, 내용이. 네, 네이버 사건. 네, 네이버 사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 없어요. 그건 진짜 그 임원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넷마블에 뭐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주 궁금해. 그냥 아는 사람한테 아주 연락해서 한번 물어볼까라고 생각도 들 정도로 누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 누군지는 관심 없지만은 네이버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그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이버라는 회사가 쉽게 말하면 너무 갑자기 급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네, 주식도 그렇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막 이랬었다라고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네이버 직원들이 보통 부모님들이 네이버 주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냥 일반 사원도 있겠지만은 많은 수의 직원들이 네이버 주주의 자녀들이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자녀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룹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다나 봐요. 그 집안 자체가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그냥 밥 먹으러 간 김에 뭐 새로운 차 나온 거 있으면은 바로 계약하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몇 번 듣긴 했어요.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우선 아니 땐 굴뚝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 있던 분이 그쪽에 갔었는데 그분이랑 잠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렇게 임원 자체가 뭐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이라든지 인격 모독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솔직히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었죠. 뭐, 예, 그 회사 부사장이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 사람을 써라 라는 어떤 이야기도 회의 시간에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그냥 필요한 사람이라서 했다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네이버 주주들의 뭐 백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네이버 사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똥을 튄 곳이 몇 군데 있죠. 네, 카카오라든지 넥슨 같은 경우가 약간 불똥이 좀 튀었죠. 카카오는 엄연히 진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노동법 위반이 맞긴 한데, 이게 좀 지금은 지금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라떼였다고. 네, 저는 라떼였기 때문에 노동법의 법안의 보호를 받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뭐 크런치 모드다 그러면 한 일주일간치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였고, 이제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건 맞는 거고, 그냥 일이 있으면은 뭐 밤새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선택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네,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르죠. 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다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것도 저도. 하지만은 법적으로 법률을 어긴 규정은 맞아요. 그거는 회사가 잘못한 게 맞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잘했다고 저는 옹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넥슨 사태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뭐가 오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겁니다. 그 넥슨 사태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자, 프로젝트가 접혔어요. 프로젝트가 접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필요 없어요. 근데 쉬는 동안에 75%의 임금을 준대. 네, 75%의 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일은 안 해.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게임이라는 건요, 일반 회사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됐는지, 왜 잘못 안 됐다, 이거 잘못된 건데 잘못 안 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문제인데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쓸데없는 오버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너 왜 쓸데없는 오버까지가 됐느냐라고 저는 느껴요. 그걸. 여기 좀 잠깐 듣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 우선 게임이라는 건요. 네, 한두 명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1인 개발사도 있긴 해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건요. 최소한 10명 이상의 팀이 구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근데 대충 한 3, 4명 모여가지고 게임 만들고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문제는 이 게임을 만들 때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분은 실사 그래픽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완벽하게 2D 뭐 쉽게 말하면은 도트라 그러죠. 네, 도트 이미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 프로그래머도 네, 어떤 분은 유닉스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파이어선에 더 특화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 네, 물론 그 유닉스 쓰신 분이 뭐 파이어선에 뭐 못 쓰냐? 아니요, 갈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 뭐라 그랬지? 익숙함의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더 많은 그 유닉스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뭐 파이어선이라든지 MSI의 OS가 바뀌게 되면은 쓸 수는 있지만 약간의 그 좀 다양한 경험이나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넥슨이라는 곳에서는 자, 직원을 뽑았어요. 자, 직원을 뽑았습니다. 직원을 뽑았는데 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삼성 뭐 아니면은 이런 큰 회사에서는 전체 직원을 공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인턴 기간을 거치고 자신이 원하는 팀 이런 데서 이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배정을 받는 형식이죠. 네, 배정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입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할 곳을 배정을 받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게 되죠. 근데 넥슨은 다른 게 뭐냐면요. 게임업계는 이 회사에 넥슨에 입사해가지고 넥슨에 입사해서 내가 원하는 팀을 교육을 받고 내정받는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넥슨이라는 곳은 게임 회사라는 곳은요. 그냥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갖고 팀에 배정시켜가지고 자, 이 팀에서 이 일을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잠시만요. 켜야겠다. 이거 좀비가 지금 몰려올 거예요. 저기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좀비가 몰려올 거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잠깐 대피 좀 할게요. 대피하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반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아갖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전체에 대해서 기준을 맞춘 사람을 갖다가 뽑아서 회사에 입사를 시켜갖고 일을 가르친 다음에, 자, 너는 인사팀, 너는 총무팀, 너는 영업팀, 너는 어디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자, 특채라 그래가지고 그 역할에 딱 맞는 직종의 사람을 정확히 뽑아갖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삼성이나 이런 데 뭐 공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은 다음에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팀을, 부서를 발령을 냅니다. 하지만 넥슨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넥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넥슨 만약 본사 차원에서 뽑았다. 자, 본사 차원에서 뽑았어요. 본사 차원에서는 신입사원을 공채를 해가지고, 자, 영업팀, 총무팀, 인사팀 내 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넥슨의 특징이 뭐냐면요, 게임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그 스튜디오에는 프로그래머, 기획팀, 그래픽 디자이너, 뭐 QA팀, 네, 운영팀, 이렇게 여러 뭐 해외 서비스를 위한 로컬라이징을 하시는 번역가 팀도 있고요. 자,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스튜디오를 구성을 해요. 그런 입사를 할 때 넥슨이라는 회사에 지원서를 내는 게 아닙니다. 넥슨에 지원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 사람은 이미 들어갈 때 어느 스튜디오에, 어느 프로젝트에, 어떤 보직,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니까 그래픽 디자이너 팀에 들어가겠어 라고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스튜디오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넥슨이라는 회사 안에, 넥슨 안에 스튜디오가 있고, 그 스튜디오에 자신의 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A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이 A 스튜디오가 기존에 성공한 게임이 있어요. 성공한 게임이 있어서 우선 이 A팀에서 뭐 성공한 게임, 그러니까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임이 있다고 치면은 처음에 이 게임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겠죠. 그러면은 라이브 모드인 게임에서는 이 사람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A 스튜디오에서, 자, 이번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신규 게임을 개발할 겁니다 라고 해서, 자, 누구로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각 팀의 팀장들이 먼저 선출이 됩니다. 네, 팀장이 생성이 되겠죠. 팀장이,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이 팀에 누구랑 잘 맞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갈게요 라고 해서 TF팀으로 누구를 영입합니다. 몇 명을. 그래서 이제 TF팀이 꾸려지는데, 그러면 이 팀이 꾸려졌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네, 이 사람들 그냥 스튜디오 소속이에요. 네, A 스튜디오 소속입니다. 그냥 A 스튜디오에 소속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TF팀 신규 게임 런칭을 준비하는 거죠. 신규 게임을 개발하는 거죠. 자, 그런 게임을 개발할 때 뭐 일정 주기마다 허들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네, 허들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 허들을 통과하게 되면은 다음 허들까지 계속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허들이 통과를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팀은 해체돼요. 네, 해체가 됩니다. 뭐 해체가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냐? 갑자기 회사 잘리는 거냐? 아니요. 이 사람들은 다시 A 스튜디오의 기존 라이브 모드에 편입이 돼요. 그냥 원래 그쪽 스튜디오 사람이니까. 네. 그 스튜디오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갖다 다시 그쪽으로 데려가죠. 데려가서 원래 하던 일 있잖아요. 네. 원래 하던 일 그냥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지금 넥슨에서 말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자, 스튜디오가 있어요. 근데 이 스튜디오는 한 번도 게임을 성공하지 못한 완전 신생 스튜디오입니다. 그 이 사람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스튜디오라는 거는 A 스튜디오에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냐? 아니, 못 데려가요. 자, 신생 B 스튜디오가 있어요. 신생 B 스튜디오가 있는데, B 스튜디오에서 자, A 스튜디오에 누구누구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고 치면요, 자, 어느 팀장이나 어느 리더가 자기 팀 사람을 갖다가 다른 스튜디오에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데려가세요, 마법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네,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튜디오에 갑자기 그 사람을 데려간다?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근데 이 B 스튜디오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A 스튜디오랑 되게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이번에 B 스튜디오 뭐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회사에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겠다는데 뭐 막을 수는 없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 이렇게 이렇게 깊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스튜디오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만약에 신규 게임 만들다가 실패를 해서 뭐 망했다 고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스튜디오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스튜디오 자체가 게임이 없었던 팀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스튜디오로 만들어 갖고 우리 게임을 개발할게요 라고 해서 게임을 개발했다고 치면은 잘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들이라고 존재를 한다고. 보통 3개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각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스튜디오에 있는 여러 명, 그리고 이 주기적으로 이제 넥슨의 다른 스튜디오 리더들, 그러니까 스튜디오,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 PD 프로듀서라고 해야 하나? 디렉터급들이 모여가지고 그 게임에 대해서 품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개발이에요. 하지만 이게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프로젝트는 접힙니다. 근데 무조건 한 번에 접히진 않아요. 한 번에 접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가다가 몇 번의 경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몇 번의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은 자, 프로젝트가 접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어떤 이래가지고는 게임이 어떤 부분이 게임성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더 특화시키고 잘 만들었다면은 다음 허들에서는 통과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지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는 접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기존에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던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로 만들어진 B 스튜디오에서는 기존에 서비스하던 게임이 없어요. 근데 프로젝트가 잡혔어. 그러면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이 B 스튜디오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만약에 아까 말했잖아요. B 스튜디오에 내가 A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이 B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합쳤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일이 프로젝트가 잡혔다고 해도 다시 A 스튜디오에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A 스튜디오로 다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크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 기존의 A 스튜디오를 거치지 않았고 그냥 바로 B 스튜디오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입사를 갖다가
B 스튜디오에 바로 입사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스튜디오와 스튜디오라는 것은 같은 넥슨 소속이에요. 넥슨 소속이지만은 문제는 A와 B는 접점이 없습니다. 네, A에서 일하는 사람이 B에 일하는 사람들과 잘할 거다? 아니요. 잘 몰라요. 네, 모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A 스튜디오하고 B 스튜디오하고는 건물의 층이 아예 달라버려요. 층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회사 사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문제는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은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A 스튜디오, B 스튜디오 잘 몰라, 회사에 있는 다른 스튜디오와 관계 별로 관심도 없어, 이랬던 사람들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갖다가 자, 일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어떤 일을 시킬 거예요, 회사에서? 자, 당신이 이번에 스튜디오 프로젝트 하다가 망하긴 했는데, 자, 우리가 얼마인지 당신을 갖다가 잠깐만요. 물렸어. 막 얘기하다 물렸어. 잠깐 상태 좀 보고요. 아우, 다행이다. 물리긴 했는데 위험하게 물린 건 아니고 그냥 긁혔어요. 긁힌 거면 괜찮아. 일단 저기부터 제거할게요. 자, 그럼 A 스튜디오하고 B 스튜디오하고 접점이 없는데 이 B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이 그만뒀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넥슨이라는 곳에서는 이 스튜디오에서 터치를 안 합니다. 네, 인사권에 대한 터치를 안 해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이 A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이 B 스튜디오에 사람이 없어요. 아니, 회사 이게 프로젝트가 잡혔어요. 자, 프로젝트가 잡혔어. 그럼 넥슨 인사팀에서 자, B팀의 JJC, 자, C 스튜디오로 가세요. 그리고 그 C 스튜디오에다가 자, B 스튜디오의 JJC가 그쪽 팀으로 갈 거니까 그쪽 팀에 자리 마련해서 사람 받을 준비하세요 라고 안 합니다. 아니, 못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게임이라는 건요, 게임 제작이라는 거는 팀워크예요. 그 팀워크인데 그 팀워크를 깨는 행동을 갖다가 회사에서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이 팀워크라는 거, 게임에서는 팀워크라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서 사람 뽑을 때는 단순하게 실력만 보는 게 아니에요. 면접을 왜 보겠어요?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실력을 보고 실력이 정말 우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조건 데려온다? 아니에요. 실력뿐만이 아니고 우리 팀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그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 팀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시너지 발생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성격도 보고요, 능력도 보고, 모든 부분을 다 평가하는 게 면접이에요. 그렇게 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A 스튜디오의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A팀에서는 잘 모르는 갑자기 B 스튜디오 사람 갖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데려 쓰래. 그럼 A 스튜디오에서 알았어요 하면서 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받아요. 왜 사내 면접을 보냐?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건요, 일반적인 회사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태생을 갖고 있고,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뭐 게임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가 다르다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개의 게임이 나오는지 대략 아세요? 네,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개 이상의 게임 나올 거예요. 1000개 이상 게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공한 게임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의 20대, 30대를 갖다가 다 갈아 만드는 것이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거기서 팀원 하나 잘못 받으면은 그 20대, 30대 갈아 넣은 거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능력이 얼마 되는지 알고, 실력이 얼마 되는지 알고, 그냥 회사에다 보낸 사람 그냥 막 쓸 것 같아요? 아니, 안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뉴스에서는 그냥 일반 회사원들처럼, 일반 직원들처럼 그냥 왜 그런 사람들 갖다 70% 임금 주면서 일을 갖다 안 주고 놀리냐? 평가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가는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노조 위원장인가요? 그거는 평가를 할 거면 일을 주면서 평가를 해야지, 일도 안 주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 노조 위원장의 말이 이해를 못하겠어. 그 사람도 자기도 게임 개발자면은 알 텐데 왜 게임을 갖다가 그냥 일반 회사처럼 생각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도 게임 개발자 출신일 텐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고 있을 텐데, 자기도 다 경험해봤을 텐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저 사람이 만약에 디렉터가 됐다 그러면은 아무나 그냥 회사에서 지정해준 사람 갖다 쓸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 아마 안 쓸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 2D의 메이플 스토리가 있어요. 2D 메이플 스토리가 있는데 갑자기 마비노기 영웅전에서 캐릭터 디자인하던 3D 모델러가 들어갔어. 자, 메이플 스튜디오에서 실사형 마비노기 영웅전에 있는 그래픽 모델러를 갖다가 어디다 사용할 거예요? 마비노기 영웅전 그래픽 담당하시던 분이 바람의 나라 갔어. 그 사람 바람의 나라에서 뭐 할 거예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3D 그래픽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딱 넘어가더니, 자, 회사에서 당신은 내일부터 바람의 나라로 출근하세요. 출근을 했어. 그랬더니 그 팀에서 딱 그 얘기를 해. 자, 오늘부터 여기 앉아서요, 여기 도트 찍으시면 돼요. 3D 모델로 갖다 놓고서는 도트 찍으래. 그러면은 회사 다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모델러한테 도트를 찍으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의사라고 생각해요. 자 의사예요. 여러분들은 의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의사인 당신한테 자 당신은 내일부터 병원에 식당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식사를 만드세요. 나는 의사라 가지고 외과 의사라서 수술을 하거나 봉합하는 걸 알아. 근데 갑자기 요리를 하래. 그거 회사 그 의사한테 쉽게 말하면 의사 병원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팀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전혀 관계없는 보직에다 아무 데나 앉혀놓고선 일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 회사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차라리 75%의 임금을 주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골라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1년 동안 만약에 1년 동안 면접을 보지도 않고 계속 75%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 얘기 들었죠? 자기 개발할 때도 회사에서 주는 2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월급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기 개발 비용을 지불해줘요. 자, 노는데 75%의 월급을 줘. 그리고 자기 개발비도 200만 원을 줘. 그게 욕먹을 짓이에요? 나 어디서 배불러가지고 그냥 헛소리 하는 거라고 들리는데 나는 진짜.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솔직히 다른 삼성, 현대, LG 대기업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인원이 안 맞다 그러면은 회사가 이 사람 그만두게 하려고 진짜 뭐 책상에 이상한 부서 앉혀놓고서는 뭐 나가라고 종용하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 너가 원하는 프로젝트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어놓고 내가 3D 모델러예요. 근데 내가 이 팀에 가서 도트를 찍어야 될 것 같아. 그건 나는 도트를 한번 배워봐야지. 해서 도트를 배워가지고 도트 찍는 거 연습한 다음에 그 팀에 갈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이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근데 나는 죽어도 나는 모델러니까 난 모델러야. 어디 내가 2D 따위를 도트를 찍어? 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약에 정상적인 회사라고 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발전이 전혀 없고 내가 하는 거에 너무 프라이드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저는 그것도 정상적이진 않다고 봐요. 아니면 내가 3D 모델러가 필요한 팀에다가 이력서를 놓고서는 내 능력을 발휘해서 보여줘야지. 근데 발휘해서 보여주는데 못 들어갔다.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팀에서 요구하는 실력이 안 되거나 그 사람의 성격이 이미 안 좋다고 평가나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전혀 이유 없이 그 팀에서 저 사람 망한 팀 사람이야. 저 사람 받으면 안 돼. 라고 한 팀 없어요. 어느 게임 개발사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사람이 더 들어와가지고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별로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다른 팀 못 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사람의 실력이 모자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성격이 안 좋거나 그 게임 업계에서는 다 소문이 돌아요. 스튜디오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실력 괜찮다 안 괜찮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툭 터놓고 얘기할게요. 네, 저 넥슨 출신입니다. 제가 넥슨 출신이고요. 제가 그 10년 가까이 일을 했다고 했는데 뭐 넥슨도 포함됐고 다른 회사도 포함이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그 다른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음, 옆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저를 QA 팀장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네, 신규 게임 런칭을 하는데 네, 그 게임은 좀 디렉터가 저희 스튜디오 디렉터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렉터인지 아니면 그냥 그 팀 단위에서 요청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팀에다가 저를 지정해서 네, QA 팀장으로 좀 보내줄 수 없겠냐라는 의견을 물어봤대요. 근데 저희 팀에서 이 사람은 보낼 수 없다. 다른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보낼 수 없다. 라고 해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막았습니다. 네, 보내지 않겠다라고 협의를 통보를 했대요. 그쪽 스튜디오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사건으로 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차라리 그 얘기를 제가 못 들었으면은, 네, 못 들었으면은 아마 계속 아직까지 회사 생활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회사 생활 계속 했을 겁니다. 100%.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아는 회사 동료한테 그, B라고 할게요. B군이라고 할게요. 네, B군한테 제가 B군이 그 신규 프로젝트에 QA로 내정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 원래는 운영 업무를 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QA로 되게 하고 싶어 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게 뭐랄까 기회가 잘 안 닿았죠. 네, 기회가 잘 안 닿으니까 못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신규 프로젝트에서 QA로 내정돼서 이동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되게 축하할 일이죠. 친한 친구였으니까. 예, 저랑 동갑이었고 되게 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던 어, 지- 지인들과 멤버들이었었던 지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의 멤버였어요. 잠시만요. 그래 게임 좀 잠깐 멈추고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자꾸 썰 얘기하면은 막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기를 하게 돼. 아, 오늘 진짜 게임보다는 썰 푸는 게 더 많네. 그 비군이 계속 QA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하다가 신규 프로젝트에 QA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희는 이렇게 사내 메신저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MSN 메신저를 사용했습니다. 네, MSN 메신저를 다 이렇게 회사에서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MSN 메신저로 제가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항상 같이 어울리고 주말마다 같이 이렇게 뭐 틈만 나면은 뭐 같이 놀고 하던 친구들이니까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친구한테 돌아온 답변이 되게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뭐 축하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거 너가 고사한 자리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사를 했대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고사를 했대. 그래서 야, 뭔 소리냐? 그러니까 원래 그 팀에서 요구한 거 너를 QA 팀장으로 보내달라는 얘기했대. 라는 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야, 뭔 소리야?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닌데 그 팀에서 너네 스튜디오로 너 보내달라고 QA 팀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 스튜디오에서 얘 이 사람 안 된다고 못 보낸다 그랬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가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벙찌죠. 저는 그때 일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윗선에서 저한테 의견을 안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너가 QA 팀장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갈 생각이 있니? 한번 가볼 거야? 아니면 우리 스튜디오에 계속 같이 일을 할래? 라고 의견을 물어봐 줬으면 저는
음, 생각을 좀 해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물어보는 것조차도 없이 그냥 제가 모르고 있던 얘기들이 윗선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걸 갖다 거부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나는 다른 쪽을 통해 들었어, 얘기를. 그러니까 약간 화딱지가 나죠. 쉽게 말하면 제가 그때 좀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입사 5년 차입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입사 5년 차 정도 했을 거예요. 6년 차? 네, 6년 차 정도 됐는데, 팀에서 아마 정상적인 루트를 모두 밟아갖고, 네, 프로젝트 메이저 팀에 간 거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에 게임 운영으로 들어가서 게임 운영하다가 게임 QA를 하다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메이저 팀, 그리고 거기서 프로젝트 메이저 팀에서도 국내부터 시작해서 해외까지 모두 다 경험하고, 중간중간에 뭐 복구 유닛 뭐 이런 것도 처음에 막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운영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QA, 네, 패치 프로세서 관리까지 해서 모든 걸 다 경험한 거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 팀에서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못 올라간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유닛장이나 파트장 하던 사람들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렇다고 나이가 엄청 어린 것도 아니었어요. 네, 한 살 차이였습니다.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를 퇴직하기 전까지는 자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은 올라가질 못했어요. 계속. 계속 5년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일은 내가 어, 그 팀에서 그 운영팀 내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급은 되지 않고 일만 늘어나고 그러는 과정에 다른 팀에서 요청이 들어서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조차도 제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묵살돼 버린 거죠. 저는 선택할 권한조차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저는 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그 불만이 생기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불만이 생긴 게 제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점점 일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고, 회사에 조금씩 점점 늦게 출근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게 제 업무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있으면은 나도 발전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괜히 회사의 평판도 나빠지고, 어, 어차피 내가 이곳에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 그만뒀어요. 네. 더 이상 있어봤자 이 사람들이 나의 앞길을 막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아, 더 이상 내가 발전할 곳이 없구나라는 걸 느낀 게 되니까 그 모든 행동이 나의 그 의도하지 않아도 그게 표출되더라고요. 표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네. 이거는 누구한테 아직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그 회사 직원들, 동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사표를 정확하게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썼어요. 네 번을 썼는데 한 번도 사표가 수리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표 사직서 써가지고 사직서 쓰고 그만두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른 팀에 가서 이동해서 다른 팀으로 이동해서 일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다른 포지션 가서 일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뭐 프로그래머가 회사 그만두시지 말고 그냥 몸이 안 좋으시면은 휴직계 쓰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사방에서 계속 막더라고요. 못 나가게. 계속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막는 분들을 갖다 제가 그때 마음이 열해서 그런가?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겠어요.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써놨는데 다른 분들이 계속 와서 아 그만두지 말고 같이 계속 일하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이 강하게 싫어요 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다가 자꾸 흐지부지 되고 이래가지고 한 4번 사표 썼던 게 팀 바꿈으로 해가지고 팀 바꾸고 업무 포지션 바꾸고 이래가면서 네 아무튼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그 5년 동안은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런 일이 발생함과 동시에 저는 이제 아 진짜 가야겠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왜 그 팀에서 요구했는데 왜 우리 팀에서 그걸 막았었는지. 네, 그 당시에 신규 게임 런칭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QA 파트장으로 자기들끼리 내정을 해놨더라고요. 내정을 해놨다고 그래서 못 보낸다 그랬던 건데 저는 모르니까 저는 그냥 서운한 마음에 그냥 스트레스 쌓이니까 에이 회사 때려쳐버릴래 라고 생각을 하고 때려쳤던 거고요. 아마 그때 남아있었으면은 지금 뭐 실장이나 부실장쯤 달고 있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막 넥슨 사태 얘기하다가 좀 이제 좀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근데 넥슨 사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뉴스에서 괜히 IT 기업의 폐해를 얘기하는데 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확실하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였고요.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였고 그리고 사람의 인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던 건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하게 딱 좋고 나쁘다면 좋은 쪽과 나쁜 쪽을 얘기했을 때 카카오나 네이버는 확실하게 나쁜 쪽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100%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넥슨 거는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을 안 줬다가 아니고요. 일을 주는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 기회가 왜 일자리를 안 주냐잖아요. 왜 회사 직원인데 왜 사내에서 면접을 보아야 되냐? 근데 아까 말했듯이 게임이란 것은 약간 특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특수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 인사팀에서 이 사람한테 인사팀 내정하고 못합니다. 심지어 스튜디오에 있는 파트장 유닛장 인사팀에서 관여할 권한은 없어요. 관여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파트장, 유닛장 이런 거는 회사 넥슨의 인사팀에서 관여 못했습니다. 그거 스튜디오 정권이었어요.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사람을 파트장을 시키고 필요한 사람을 유닛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넥슨에서 이 스튜디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냐?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점수로밖에 모릅니다. 평가 누가 해요? 내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원이다. 내 위에 유닛장, 파트장, 팀장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다른 팀에서 교차 체크를 해요. 네, 프로그램 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픽 팀에서 이 사람 평가도 하기도 해요. 전혀 뜬금없이 이 인사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가 있을 때는 재밌던 게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평가서가 날라와요. 누구를 평가해달라고. 근데 딱 보잖아요. 재밌는 거 보면은 우리 팀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달래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위에서 바라보는 것 말고 다른 팀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평가 대상이에요. 위에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직급 내에서 서로 다른 팀, 같은 직급 내에서 같은 팀 사람, 내가 팀장을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서는 랜덤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내가 갑자기 디렉터거리 날라가 디렉터를 어떻게 평가를 하라. 날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평가를 무조건 위에서만 이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 윗사람 평가하고 밑에서 옆 팀 사람을 평가하고 서로가 평가를 했어요. 네, 크로스 평가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때도 뭐 평가서를 갖다가 한 명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픽 팀 사람 한 명 날라오기도 하고 그래픽 팀 사람 한 명, 기획 팀 사람 한 명, 프로그램 팀 사람 한 명. 그래가지고 각 팀의 다른 사람들이 랜덤으로 여러 명이 이렇게 저희 팀으로 막 배정이 돼가지고 평가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이라는 곳이 접힌 프로젝트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팀에다가 소속시킬 수는 없어요. 어떻게 소속시켜? 아까 말했잖아요. 2D 게임에다가 3D 모델로 어떻게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자, 이 팀에서 유닉스 서버를 쓰는 팀인데 서버 프로그램을 유닉스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MS 서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갖다 앉잖아. 그 사람이 MS 프로그램 능숙한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닉스 프로그램을 막 업무하듯이 막 코딩해가지고 결과물을 돌출하고 못해요. 못합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프로그래머라도 기획팀도 똑같아요. 기획팀도 이 기획팀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스크립트를 짜기로 한단 말이에요. 스크립트를 짜는데 자, 어떤 곳에는 루아 스크립트 쓰고 어떤 곳에서는 민트 스크립트 써요. 물론 스크립트라는 거는 프로그램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익숙해질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업무 성과를 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못 냅니다. 못 내요. 그리고 넥슨은 옛날에 재밌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인센티브 제도가 어땠냐면은 6개월간 그 게임사의 총 매출액의 5%를 갖다가 그 스튜디오에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네. 그 5% 내에서 직원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 팀 안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5%를 나눠 갖고 인센티브를 가져가면 돼요. 당연히 뭐 이게 뭐 사원이나 팀장이랑 똑같이 가져갈 수 없죠. 이제 보직이 직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균등 배분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예요. 전체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신생 스튜디오다. 이 팀은 매출이 없잖아요. 네, 인센티브 없습니다. 그 팀은. 매출이 발생하는 팀에 한해서만 인센티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인센티브라는 게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 이 사람이 노력했는지 어떻게 결정하냐? 매출이 발생했냐 안 했냐예요. 매출을 많이 올렸으면 그 팀에 많이 두겠다.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5%잖아요. 자, 매출액이란 건요. 총 매출액에서 뭐 이것저것 세금 떼고 뭐 하고 순수익의 5%를 준다. 아니에요. 세금을 다 포함해서 모든 금액, 총 금액, 그냥 총 매출액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세금이 나중에 빠져나갈 거고 뭘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막 다 빼고 나면은 순수익이 남을 텐데 그 순수익이에도 5%가 아닙니다. 총 토탈 매출액의 5%를 떼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 팀이 한 달에 자 10억을 찍었어요. 자 10억을 찍었습니다. 그 이 팀한테 5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거예요. 5%면은. 근데 6개월의 총합이잖아요. 6개월의 총합. 만약에 5천만 원씩 6개월 동안 계속 10억씩 찍었다고 생각해요. 6개월 동안 계속 10억씩 찍었다. 그럼 이 팀한테는 3억이라는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팀원이 근데 팀원이 얼마 안 돼. 한 10명밖에 안 돼. 자, 3억이 떨어졌어. 한 사람당 3천만씩 돌아가요. 예, 인센티브가. 근데 이 팀에 만약에 한 100명이 있어. 10명에 100명이 있어. 한 사람당 300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 스튜디오는 매출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요소고 물론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거 자체가 더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은 그 매출액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팀원을 더 데려왔는데 이 팀원이 우리 팀원과 충분히 화합을 해서 충분한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나 데려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팀에 그 사람의 포지션에 맞는 직군의 헤드가 데려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지 데려가는 거지. 그냥 위에서 자 요게 사람 이번에 이 사람 이 팀에서 그만두게 됐으니까 이 팀에서 이 팀을 옮길 거예요. 자리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 준비해 주세요. 라고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는 열어주잖아. 바로 안 잘라요. 대신에 사내에서 팀 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줘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내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사내 면접이라는 거 뭐냐면은 우선 이 사람은 넥슨에 뽑힌 사람이야. 당연히 넥슨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랑 비교가 안 돼요. 당연히 이 사람은 실력은 검증된 사람이야. 근데 이 실력이 우리 팀과 맞는 매칭이 되는 사람이 아니냐, 성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냐, 이걸 놓고 보는 거지. 막 무슨 다시 입사할 때처럼 뭐 자기소개서 놓고 뭐 안 합니다. 그렇긴 안 해요.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랑 같이 엮어가지고 되게 나쁜 식으로 말하는 그 언론인들의 그 무지함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 솔직히 생각해봐요. 1년 동안 75%밖에 월급은 75%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일은 없이 놀아도 돼. 회사 출근 안 해도 돼. 좋은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오늘 프로젝트 정보이드 하기로 해놓고서는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화는 끝나고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2화부터는 좀 더 게임에 몰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2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